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비대위 해체, 이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비대위를 해체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한 그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거 어제 저녁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늦긴 했습니다. 늦긴 했는데 이 김문수 후보든 또는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든 이 해당 당원, 종황 또는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다시 예전에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다시 해야 되는데 뭐냐면 당무 우선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민 당헌 제74조에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당 조항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떤 선거든 간에 이 선거 체제로 돌입할 경우에는 이제 당의 선대위가 구성됩니다. 중앙 선대위가 구성되고 각 지역별로 시도당 선대위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인 업무를 맡는 이 선대 본부가 또 그 안에 차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선거 체제에 돌입함으로써 기존의 당 체제가 아니라 이제 선대위 체제로 돌아간다. 근데 그 선대위를 누가 임명합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선하여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대통령 후보가 갖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가 뭡니까? 바로 이 선거 업무를 위해서 바로 이 선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 선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뭐 당의 비대위든지 간에 당 대표든지 간에 또는 당 최고위원이든지 간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통령 후보자보다 더 높은 권한을,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다. 그걸 갖다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이 됐을 텐데, 그 대통령 후보자가 그 이 해당 선거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기존에 있던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사람들보다 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뽑은 원내대표보다 권한이 낮다고 한다면, 권한이 적다고 한다면, 발언권이 약하다고 한다면 그게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021년 당시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대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은 그냥 시킨 대로 연기나 잘해라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와서는 그게 뭐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배제하고 선대위원장이 대선 후보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비상식적이고 그야말로 정말 몰상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한테 그 대통령 후보자가 임명한 선대위원장이 연기나 잘해라?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국면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를 그 누구도 여러분들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단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무 우선권이 그 누구의 생살 여탈권 내지는 그 누구의 인사처분, 그 기존에 있던 당 체제의 변경 시도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자통당 갔다가 그다음에 내각 들어갔다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국민의힘의 당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또 홍준표 전 시장도 자기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이 김문수 후보의 비대위 해체 권한, 비대위 해체 가능성, 암시 요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다시 한번 국민의힘 당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홍준표 전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그럼 뭐라 그랬냐? 이랬습니다. 대통령 후보자한테는 당무 우선권이 있다. 당무 우선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냐? 김문수한테 있다.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현재 비대위 체제도 해체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쌍권 지도부가 이 김문수를 향해서 대통령 후보자를 향해서 지금 단일화 압박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일화 압박도 물밑에서 정말 매끄럽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5선, 4선, 별의별 뭐 자기 선수는 강조하면서 이 하는 짓을 보면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처참하다. 정말로 그 수준이 떨어진다.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문수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 누가 저한테 대놓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한테 협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대통령 후보자입니다. 여러분들 김문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김문수가 여러분들 계엄 이런 거 그다음에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른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 사람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선출됐던 거 아닙니까? 그 지지세 안에는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기대한 사람들이 많다. 그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저 사람이 일단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된 가운데 저 사람이 대선 후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대외적으로는 이 포장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당의 후보가 선출됐는데 그 포장을 좀 해주고 자당의 후보를 좀 띄워주고 그래도 모자를 파네. 제가 그거 그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뭡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김종인이 윤석열을 향해서 시키는 대로 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심한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가 애초에 단일화 그렇게 순조롭게 응할 마음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는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된 바에야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고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최대한 상대가 불리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런 김문수를 향해서 정말 소위 말해서 잘 구워 삶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대놓고 그 사람들이 압박하면 김문수가 듣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김문수는 왜 떴습니까? 국회에서 사과 안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원래부터도 약간 그 고집이 있던 사람입니다. 꼿꼿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홍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탈레반이라고 했습니다. 탈레반 뭡니까? 원리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입니다. 좋게 말해서 원리주의, 원칙주의지 나쁘게 말하면 정말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꺾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계속 하니까 이 김문수가 드디어는 뭐 비대위 해체 이런 걸 암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해체 권한은 대통령 후보자한테 없습니다.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해서 당 지금 지도 체제의 변경을 시도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국내외 당원상 그렇습니다. 국내외 당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비상대책위원회 그걸 엊그제 여러분들하고 잠깐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국내외 당원 제96조 3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그러니까 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뭔 말이냐면 당대표 거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동돼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갖다가 개시할 수 있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전국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4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누구의 의결을 거칩니까? 바로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그 다음에 뭐 최고위원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이 최고위원회보다 더 높은 상위의 이 당 기구가 바로 이 상임전국위원회 그 더 높은 당 기구가 당 의사결정 기구가 전국위원회 그 상위에 최상위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전당대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설치되는 거고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 비상대책위원 는 경우에는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김문수란 대통령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자를 수가 있습니까? 못 자릅니다.
왜냐?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가 비상대책위원들을 다 자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국위원회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상당수가 당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그 뭐 어떤 걸 이제 심의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두 번째는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위원 거리 시 이 최고위원 선출,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갖다가 바꾸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당대회 소집이 불가할 경우, 곤란할 경우에는 전당대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전국위원회입니다. 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무효로 하려면, 이거를 해체하려고 하려면 최소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든지 또는 그 상위에 있는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서 이걸 해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 전당대회 의결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당대회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거. 그다음에 임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임시 전당대회. 임시 전당대회라는 건 뭐냐면 다른 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책임당원의 4분의 1이 요구했을 때 전국위원장이 이걸 갖다가 전당대회 의장이 이걸 소집해야 합니다. 그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 비대위를 해체할 권한이 없습니다. 비대위를 해체할 권한이 있는 곳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또는 전당대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야 비대위 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당의 지도부 불신임, 이걸 갖다가 안건으로 정하고 전국위원회 또는 전당대회에서 이걸 통과시켰을 경우에 비대위가 해체되는 거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때는 당 대표격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당 최고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또는 이 전국위원회 여기다가 그걸 갖다가 의결을 갖다가 요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김문수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통령 후보자가 이게 불가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비대위 저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비대위가 저렇게 있을 경우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곤란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임시 전당대회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책임당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김문수 후보가 지난 경선에서 여러분들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과반수를 득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 김문수 지지자들이 저 지금 쌍권 지도부 저 비대위 체제가 정말 무리한 짓들을 하고 있다. 우리 김문수를 보호해야 된다. 김문수 당심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김문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전당대회 소집 요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쌍권 지도부가 지금 그 뭡니까? 뭐 당원들을 상대로 뭐 여론조사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전국위원회 임시전당대회 이런 거 소집 예고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자들도 그거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김문수 지지자가 여러분들 몇 명입니까? 당원들만 해도 그 당원들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뭔 말이냐? 김문수가 이 당내 기반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 김문수를 찍었던 당원들은 사실은 김문수를 지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김문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버티고 앉아있다. 물론 오늘 한덕수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한덕수와 만나서 오늘 대체 여러분들 뭘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는 데 의미가 있고 만나는 걸 이제 이게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오늘 만나서 김문수 한덕수가 과연 그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단일화 그 세부적인 진행 그 방향까지 합의를 하고 그 문안까지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저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국내임 아마 지지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문수를 뽑은 사람들도 아마 다급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한덕수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다급할 겁니다. 모두가 다 다급하기 때문에 아마 또 극적인 타결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힘들다. 이 단일화라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노무현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게 2002년 3월입니다. 근데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실현된 게 언제냐면 2002년 11월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단일화가 어렵습니다. 물론 단일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02년 6월 이후부터인데 정몽준이 월드컵으로 뜬 이후부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단일화가 불과 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지고 9일 전까지 결정이 나서 9일날 한덕수가 여러분들 입당을 한다?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김문수는 자기의 권한을 착각하면 안 된다. 자기의 권한을 뭔가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뭔가 위치, 위상을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고집을 피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김문수가 이럴 거라는 거 또는 김문수가 아니라도 그 어떤 당 대선 후보가 나와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이미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밀어붙이면서 이 김문수를 밀어줬던 소위 당권파 세력들, 친윤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이자들의 정무적인 감각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제 채널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또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 후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님, 우민맘님, 신정혜님, 전은숙님께서 또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